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기수식이네요. 자, 횡령죄는 미수 처벌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미수범 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 자, 여기서 어떤 경우에 미수를 인정해 줄 수 있을까가 문제가 된다. 학설은 두 가지가 있어요. 표현설이 있고 실현설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학설은 표현설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수설은 표현설적 입장으로 가죠. 자, 그게 무슨가 하면 영득의사가 외부에 표현되면 곧장 기수다. 곧장 기수이기 때문에 따라서 미수라고 하는 것은 인정할 여지가 거의 없다라는 것이 일반적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설도 있어요. 실현설이라는 설도 있는데 이건 영득의사가 실현됐을 때 기수가 되고 실현되지 못하면 미수다. 즉 이전 등기를 하면 기수가 되고 이전 등기를 못하고 뭐 착수금으로 끝나게 되면 미수다. 이런 논리인데요. 판례는 주로 표현설 입장이다. 보통 동전이나 동산하고 금전 같은 경우에는 이 표현설적 입장을 취하고요. 이 실현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 실현설을 취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피고인이 자기 점유하였던 피고인 소유의 원사에 대하여 영득의사로 연사의 가공행위를 하였다. 원사가 뭐지? 이 한자 읽을 줄 아시나? 오리지널 할 때 그 원입니다. 원. 그러니까 직물의 원료가 되는 실. 원료. 이 사자가 실사자입니다. 실사자. 직물의 원료가 되는 실을 원사라 해요. 자, 영득의사로 연사를 했다. 우리가 연마했다 할 때가 이 연자야. 단련했다 할 때가 체력을 단련했다 할 때 연자가 이 연자고 그 금속을 이 망치로 두들겨서 칼을 만들잖아요. 그치? 그 연마할 때 연자가 이 연자야. 그러니까 이 연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생실을 비누나 잿물에 담가서 광택이 나게 만든 실을 연사라 불러요. 연사.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사를 잿물이나 비눗물에 담가서 연사로 만들게 되면 그 자체가 영득의사가 외부에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기수가 된다는 논리죠. 여기서 외부에 표현됐다고 해서 이거를 표현설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그러면 기수가 된다. 그쵸? 자, 2번 판례가 이제 부동산 얘기네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 밑에 등기를 마치는데 기수가 된다. 라고 해서 이 부동산은 등기를 마치면 기수가 되고 등기를 못 마치면 미수가 됩니다. 이것은 실현설을 취한 거지. 그쵸? 횡령죄 첫 페이지 보세요. 횡령죄 그 첫 번째 서론 나와 있지? 거기 제가 불법 영득의사 말했을 때 필기해드렸잖아요. 실현설, 표현설 다 필기해드렸죠? 자, 수목처분 사건 가볼게요. 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탁하여 식재 관리하여던 나무들을 피해자 모르게 제3자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제3자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했습니다. 자, 여기서 계약금 동그라미 쳐보세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적발되었다 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것을 표현설을 취하게 되면 영득의사가 외부에 표출되면 무조건 기수가 되잖아요. 따라서 그러면 이 수목처분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 하는 순간 영득의사 밖으로 표출된 것이기 때문에 기수로 가야 된다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판례가 뭐라 그래요? 이건 미수다. 미수가 된다는 말은 이것은 표현설을 취한 것 같아요? 실현설을 취한 것 같아요? 그렇지. 실현설을 취한 것이다. 실현설을 취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판례의 의의가 뭘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 금전과 동사는 표현설 접장이었다. 그치? 근데 과거 이 판례가 지금 2012년도에 나왔잖아요. 그치? 이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학설과 판례의 대부분은요. 금전과 동산, 부동산을 구분하지 않고 바로 영득의사가 외부에 표출되기만 하면 곧장 기수로 처리했던 것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판례가 갖고 있는 의의가 뭐냐면 부동산에 대해서는 미수가 성립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등기 격려되면 기수 아니면 미수 이렇게 성립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향, 즉 표현설적 입장에 따른 그런 경향, 즉 금전과 동산, 부동산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외부에 표출되기만 한다면 기수가 된다는 그런 경향에 제동을 걸었다. 이렇게
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판례를 계기로 해서 제가 필기를 해드렸지, 동사과 금전은 표현설, 부동사는 실현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계약금을 수령하는 것, 계약금을 수령했다는 것 이 자체가 물권행위와 밀접한 행위가 있기 때문에 이 계약금을 받은 것 자체가 영득의사가 객관적으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횡령죄의 실행에 착수가 있다. 기수가 아니고 착수가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적을까요? 이것은 실행에 착수가 있다. 그래서 미수죄를 인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해설 나왔는데 해설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횡령죄는 위헌범위를 해놨잖아, 그렇지? 근데 그 위헌이라고 하는 것이 막연한 추상적 위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위험을 말한다 라는 것이 판례죠. 그리고 불법 영세를 표시했다 할지라도 횡령죄에 상하는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가 아직 실행 충족되지 않았고 소유권 기타 본권 침해의 구체적인 위험도 발생하지만 않았다면 그때는 미수가 될 뿐이다. 이렇게 보았네요. 그래서 이 계약금 받은 것은 밑에 쭉 보시면 구체적 위험이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수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손해 관련 판례입니다. 자, 소개인인 피고인이 매매 잔대금죄로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약속어음 그랬어요. 그러면 이 보관하던 약속어음은 잘 보관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어음을 현금으로 할인했다는 거죠. 그러면 할인 판매를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되는 거예요. 피해자는 이 어음을 팔아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지 멋대로 보관자가 판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가 횡령죄가 될 수가 있는데 이때 횡령액은 얼마일까 이런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어음을 3억짜리 어음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3억짜리 어음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현금으로 할인 판매했다 했잖아요. 그러면 얼마를 보통 할인해 주냐면 10% 할인해 줍니다. 그러면 3천만 원 되겠네요. 3천만 원을 할인해서 팔았고 결국은 2억 7천에 팔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피고인이 횡령한 액수는 얼마입니까? 3천만 원입니까? 3억입니까? 2억 7천입니까? 얼마입니까? 자, 판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횡령액은 어음을 할인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3천만 원이죠. 3천만 원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3천만 원이 아니다. 아니고 횡령한 약속어음 액면금 상당액이다. 그 말은 보세요. 횡령한 약속어음 액면금이 얼만데요? 이 3억이잖아. 3억에 해당되는 금액이 횡령액이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니 3억짜리를 3천 할인해서 팔았으면 2억 7천 남았네. 2억 7천 남았으면 실제 피해 본 것은 3천만 원 피해 봤네. 그럼 3천만 원 피해 본 것이 횡령액 아니냐? 아닙니다. 그럼 2억 7천 돌려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2억 7천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말 거는 그 민사 문제입니다. 우리 지금 형사를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돌려주고 말고가 아니라 분명 피해자는 3억짜리 어음을 네 멋대로 팔아줘 라고 부탁한 적이 없어요. 그쵸? 그래서 이 약속 어음을 피해자 동의 없이 판 것 자체가 횡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3억짜리를 팔았다는 거죠. 이 3억짜리 자체가 바로 횡령 액수가 되는 겁니다. 자, 주관적 구성 요건입니다. 자, 횡령죄는 영득죄이기 때문에 영득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자, 판례 보죠. 자, 횡령죄에서 영득의사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이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기수가 됩니다. 자, 사후에 가로 열고 이를 반환했다, 변상했다, 보전했다 할지라도 기수에는 영향이 없죠. 나중에 그 돈을 갚았다 할지라도 보전했다 할지라도 공제한다 하면 틀립니다. 공제하는 것이 아니다. X. 자, 판례 봅니다. 방금 에서 설명했듯이 영득의사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임의 처분하거나 반환과 범 횡령죄 된다 그랬죠. 따라서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소유자의 이익에 반하는 재물 처분을 했다면 자, 소유자 이익에 반한답니다. 동그라미 치시고 그러면 영득의사가 있기 때문에 횡령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는 돈인데요. 자, 그 돈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없어졌는데 이 친구가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죠. 라고 했을 때 횡령죄의 고의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데 그것을 용도 외로 쓰죠. 그러면 설령 자, 이것이 회사를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로서 횡령죄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밑에도 지출 이외의 용도로 썼죠. 그러면 횡령죄 기수가 됩니다. 자, 이자나 변제기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횡령죄 되죠. 자, 그 다음 다 똑같아요.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이다. 밑에도 정부 출연금이 그런 얘기입니다. 정부 출연금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죠. 자, 여기 2회 동그라미 치시고, 자, 그 밑에도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다 손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행위 당시에는 이외의 목적 용도로 쓰게 되면 그 즉시 기수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가로 열고 닫고. 자, 그 다음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 그것이 이제 정부 출연금입니다. 동그라미 쳐볼게요. 이것을 자기 멋대로 임의 사용했다,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 라고 했을 때 횡령죄가 됩니다. 다음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보조금의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했기 때문에 그 용도대로 반드시 써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 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보조금을 전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핑계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도 횡령죄가 된다라고 보면 판례입니다. 자, 이 밑에도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 나오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나옵니까? 위 조례상의 보조금 나오죠. 보조금 동그라미. 그런데 어떻게 썼다는 겁니까? 전용했다는 거죠. 경비 부족을 메우기 위해서 다른 용도로 썼다는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횡령죄가 된다. 자, 여기서 여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은 색깔 칠할게요. 여기 색깔, 여기 색깔. 이것을 그 외적 용도로 쓰게 되면 횡령죄가 된다. 자, 다음 또 보시면 여기도 교부에게 나와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입니다. 여기도 동그라미 치시고, 여기도 동그라미 치시고, 자, 여기도 동그라미 치시고. 이런 것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인데 이것을 어떻게 썼다는 거예요? 갑 학교의 교부 회계 자금을 을 학교로 썼다는 것이죠. 횡령죄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즉시 횡령죄 되는 거예요. 올라가 보시게 되면 결과적으로는요. 올라가 보시면 결과적으로는 본인에게 손해가 난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갑 학교의 자금을 을 학교로 전용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사장은 한 명 아니겠습니까? 이사장은 한 명이라서 왼쪽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오른쪽 호주머니로 갈아탔을 것뿐이라는 거죠. 결국 손해가 난 것이 없지만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은 반드시 그 용도로만 써야 되는 것인데 다른 용도로 쓰게 되면 그 즉시 횡령죄 된다는 거예요. 9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용도로 썼다. 횡령죄 기수. 여기도 각 학교 법인의 금원을 다른 학교로 전용했죠. 그쵸? 무엇을? 교부회계 자금을. 그랬을 때에 횡령죄 된다는 겁니다. 자, 교부회계 자금은 어떻게 썼습니까? 법인회계 자금으로 썼죠. 다른 용도로 썼기 때문에 횡령죄 되고요. 12번도 교부회계 자금을 어떻게 썼습니까? 거실 확장 비용, 인테리어 공사 비용으로 썼다는 것이죠. 라고 했을 때 횡령죄가 됩니다. 다음, 여긴 뭐죠? 여기는 건축, 재건축 조합의 자금이죠. 이 자금을 어떻게 썼다는 것이죠. 밑에 보시면 자신 개인의 변호사 비용을 썼을 때 횡령죄가 된다. 밑에도 자, 여기 개인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썼다는 것이죠. 무엇을? 회사 자금을 다른 용도로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횡령죄가 된다. 밑에도 여기 법인 자금 나와 있죠. 법인 자금을 자, 개인적 용도로 썼다. 이것이 설령 관례라 할지라도 횡령죄 기수가 됩니다. 자, 밑에도 회사 자금이죠. 그 돈을 옆에 개인적인 변호사 비용을 썼다. 횡령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세 가지 묶어보세요. 요 세 가지는 전부 다 회삿돈이죠. 회삿돈을 개인적인 변호사 비용으로 썼다라고 했을 때 횡령죄가 된다는 것이고, 자, 올라가 보면, 자, 8번부터 해서 12번까지 묶어보세요. 전부 다 교부회계 자금이죠. 용도가 특정된 것입니다. 색깔칠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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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칠하시면 돼요. 자, 10번에는 교부회계 자금이라고 명시하진 않았는데 교부회계 자금이라고 추산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여기 다시 한번 보시면 갑학교를 을학교로 다른 용도로, 각학교를 다른 학교로 법인으로 썼을 때 전부 다 횡령죄가 된다. 자, 됐고, 그 다음에 앞에 가보시면 정부 출연금, 보조금, 용도가 특정된 것이다. 제한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게 되면 횡령죄 된다. 자, 여기 두 개 묶어볼게요. 세 개 묶어볼게요. 3번, 4번, 5번을 묶어보고요. 전부 다 외자, 외자로 쓰게 되면 횡령죄가 됩니다. 자, 됐어요. 자, 여기 이 부분 나오죠? 이사나 대의원회의의 승인을 받았다 할지라도 횡령죄가 되거나 배임죄가 되거나 합니다. 배임죄 할 때도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이사나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한다면 배임죄가 안 된다. 틀렸습니다. 전부 다 배임죄가 되거나 횡령죄 됩니다. 됐고,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여기도 보시게 되면 회삿돈이죠. 여기 회삿돈입니다. 그것을 개인적인 당사자 비용으로 썼다. 변호사 비용으로 썼다. 횡령죄가 됩니다. 여기도 회삿돈이죠. 회삿돈을 어떻게 썼다는 거예요? 자신이 당사자 그리고 자신의 경영권 방어하기 위해서 썼다. 변호사 비용으로 썼다. 라고 했을 때 지 멋대로 썼기 때문에 횡령죄가 됩니다. 그래서 몇 번 14, 15, 16부터 해서 14번부터 해서 17번까지를 이렇게 묶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 여기 회삿돈이죠? 회삿돈입니다. 회삿돈을 여기 사용처에 관련된 증빙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납득을 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고 있지 못했다. 여기 동그라미. 횡령죄가 됩니다. 자, 위탁받은 비자금을 부동산 구입에 썼다는 얘기죠. 비자금을 부동산 구입에 썼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개인적인 목적으로 썼다는 것이죠. 그럴 만한 자료가 많다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이 위탁받은 돈을 지 멋대로 썼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구입할 때 썼고 개인적인 목적으로 썼고 뭐 그랬을 때. 자, 감정평가법인을 위해서 보관 중이던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을 비자금으로 썼다는 것이죠. 그 밑에도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학교법인 소유의 양도성 예금 증서를 그렇죠? 요것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어음 할인에 대한 담보로 적용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어음 할인 받을 때 담보로 제공했다. 지금 멋대로 썼던 얘기입니다. 자, 횡령죄 되고요. 그 다음 여기도 비자금 조성했죠. 그렇죠?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이 법인 자금을 빼내서 비자금 용도로 썼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비자금이 법인과는 하던 관련이 없어. 관련성이 있으면 또 모를까? 관련성도 없어. 그것도 개인적 용도로 썼다는 얘기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비자금 용도를 이러한 상태에서 썼다면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썼다면 이런 관계에서 썼다면 횡령죄가 된다. 자, 다음 회삿돈이죠. 회삿돈을 정치자금으로 기부를 했는데 그렇죠? 정치자금으로 기부를 했는데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썼다면 횡령죄가 안 돼요. 그때는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밑에 보시면 개인적인 용도로 쓰게 되죠. 또는 다른 목적으로 썼을 때에는 횡령죄가 됩니다.
자, 밑에도 회사 돈이죠. 이것이 타인의 선거자금으로 지원했는데 그게 바로 정치자금 아니겠습니까? 그 두 가지 묶어보세요. 정치자금을 썼다는 것입니다. 이거나 이거나. 그런데 역시 범위 내에서 썼다면 죄가 되지는 않겠지만 밑에 보시면 여기서 끊고요.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 다른 용도로 썼다라고 했을 때는 횡령죄가 됩니다. 그쵸? 뭐 23번이 더 출제가 많이 되었었지만 24번도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뭐 취지는 똑같아요. 즉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 정치자금으로 썼다, 선거자금으로 썼다라고 했을 때 무조건 죄가 된다 안 된다가 아닙니다.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범위 내에서 썼다면 죄가 안 되겠지만 범위를 초월해서 또는 범위 외적인 다른 용도로 썼을 때는 여기 개인적 목적이라든지 다른 목적으로 썼을 때는 횡령죄가 되는 식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그쵸? 여기도 17번 다시 한번 볼게요. 회사 돈인데 개인적인 당사자 비용으로 썼다. 개인적인 소송 변호사 비용으로 썼다. 말씀드렸고,